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입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일단 2022년에 신규 임용 합격해서 현재 인천 소재의 용현중학교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강한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초임이라서 확실히 네, 선생님이 마치 진짜 애들한테는 친구 같고 형 같고 그런 선생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모시게 된 아주 좀 인상 깊은 이유는요, 지금 체육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원래 수학교육과로 입학을 하신 거죠, 대학교는? 예, 맞습니다. 수학교육으로 진학을 하시고 체육교육을 복수 전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최초에는 수학교육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네. 수학교육과로 진학한 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수학교육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뭐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재수를 이제 혼자서 독학 재수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잖아요. 이것저것 푸는데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뭐 실제로 수능도 사실 수학을 제일 못 보기도 했지만은 근데 수학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이 너무 재밌으니까 문제 푸는 게 재밌어서 수학이 점점 즐거워져서 그럼 내가 이 원래는 싫었던 수학이라는 과목이 즐거워지는 과정을 나도 나중에 내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수학교육과에 이제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본인이 수학을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수학교사로서 또 이런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학하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내가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걸 이해 못하거든요. 네. 워낙 이제 수준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교사로서는 되게 강점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진학하고서 어떠한 이제 심경의 변화와 또 경험을 통해서 체육교육에 대한 복수 전공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들려주세요. 제가 일단은 수학이 좋아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수학교육과를 만약에 희망하고 계시는 이제 고등학생분들은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고등학교 수학과 제가 경험한 대학 수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일단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약간 이제 방탈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방탈출에서 이런저런 힌트들을 문제 속에 숨겨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잘 찾아서 풀어서 나가봐, 알겠지? 약간 화이팅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이제 대학 수학은 그냥 텅 빈 방에다가 가둬놓고 뭐 나와보던지 약간 이런 느낌의 수학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수학 되게 재밌다인데 이게 오히려 나는 고등학교 수학보다는 대학교 수학이 더 재밌는데 가 돼버려서 내가 학교 가서 고등수학,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싶나라는 회의가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1학년, 2학년 때쯤에 전공을 공부하면서 나 수학 공부가 재밌긴 한데 내가 대학교 수학이 더 재밌는데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을 업으로 삼고 싶을 만큼 내가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난 일단 사범대생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2학년 되던 해에, 원래는 체육교육은 이제 실기를 보는 특수 과목이니까 예체 계열이라서 복수 전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해부터 복수 전공이 열려서 수학교육과의 선배 한 분이 또 체육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먼저 하셨어요. 길을 닦으신 거죠. 그래서 길 닦으셨는데 뭐 같이 농구 맨날 같은 동아리에서 하고 하는데 형이, 저도 농구를 좋아했었으니까 뭐 너도 체육 복수 전공할 생각 없냐 이렇게 던지셨는데, 아까 이제 수학 좋아했던 과정과 비슷하게 체육도 되게 제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준 핵심 그것 중 하나거든요. 제가 되게 힘들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되게 많이 리프레시 해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형이 괜찮다, 여기 뭐 다 좋고 전망도 좋고 너가 만약에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체육으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복수 전공 한번 해봐라 해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좀 되게 인상적인 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많은 사범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등학교 수학이 좋아서 수학교육과 왔는데 대학 수학을 접하면서 수학이 싫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저는 되게 흔한 케이스로 많이 접한 얘기인데, 저 또한 그랬고. 근데 대학 수학이 좋아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내가 중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떨까 이런 어떤 의문과 고민을 갖고 있던 차에 딱 선배 형의 한마디, 야 최교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 한마디가 또 되게 이제 파장을 또 크게 만든 것 같네요. 그런 고민하던 시기에 그런 말을 이제 듣고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해볼까? 이런 식으로. 또 인상 깊은 얘기가, 저도 이제 그 교직을 시작했을 때 지금 수학 교사지만 스포츠 클럽을 교내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농구 수업을 하면서 뭘 느꼈었냐면 애들이 수업 시간인데 웃는 거예요. 그쵸. 수학 시간에는 애들이 웃질 않고 그냥 이제 영혼이 꺼져 있는데, 그쵸. 애들은 체육 시간 통해서도 깔깔거리고 막 뛰놀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체육 교사의 어떤 부러운 점이구나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제가 스포츠 클럽 정말 짧게나마 체육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약소하게나마 했었는데, 그런 걸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체육교사의 그런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보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형분께서, 선배분께서 또 아시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교를 복전을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하고 나서도 분명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수학만 해도 힘들잖아요. 네. 수학교육과에서 전공 수학 하랴, 수학 교육론 하랴, 또 뭐 교육학 하랴,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힘든 과정들인데, 그때 체교 복전하면서 안 힘드셨나요? 안 힘들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쉽지는 않았던 게, 일단은 그냥 수학교육과만 그 전공을 하면은 대학교별로 다 다르고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졸업을 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31학점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범대 내에서 복수 전공을 하면 151학점을 들어야 돼서 일단 20학점을 추가로 들어야 돼서 그 부담도 꽤 상당했고, 그래서 실제로 5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5학년 졸업을 하게 1학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을 그렇게 막 명석하게 잘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수능도 수학 제일 못 봤는데 수학교육 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체육을 막 체대생 애들처럼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어중간한데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니까 또 수학은 재밌고 체육은 체육대로 재밌어서 좀 학점을 많이 잘 받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제 성적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점을 그렇게 잘 챙기지는 못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교 복전을 하면은 어쨌든 그 체육 수업, 전공 체육 수업을 할 때 약간 그 체육과끼리의 카르텔도 강하고 네.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주셨거든요. 그 형님이 되게, 왜냐면 고마운 아예 분이네요. 체교에 완전 잘 녹아드셔서, 사실 몇 명 후배들은 아예 체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엥? 수교세요? 이러고 하는 후배들도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잘 녹아들고 막 지금도 막 맨날 체교사랑 내가 놀러 다니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많이 소심하기도 했었고 MBTI도 I라서 네. 먼저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뭐 같이 좋아하자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못 물어보니까 맨날 그냥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수업 듣고 나오고 했는데, 그때는 약간 분위기 같은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 수업 끝낼게요, 질문 있나요? 하면 보통 이제 약간 암묵적인 동의로 이제 질문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아무 눈치 없이 그냥 궁금한데? 교수님 이러고서 질문을 몇 번 하니까 소문이 좀 났었나 봐요. 최근에 쟤 뭐냐? 이러고, 그래서 몇 학번이 하면서 형님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형님이 야 걔 뭐야? 이러고서 형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착한 애다. 얘가 조금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다. 네. 이러면서 많이 커버를 쳐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유, 근데 너무 그 이후에는 저도 농구를 좋아해서 그 체교 농구 동아리 들어가서 농구 네네. 같이 하다 보니까 몇 명이랑 친해지고 해서 그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 알고 지내는 사람 생기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용고시가 특히 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후배 간의 어떤 이제 연결이나 유대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처음엔 되게 어려우셨겠네요. 그쵸. 정보도 당장 임용고시 보는 이제 작년도 저 혼자서 이제 끙끙 앓고 있다가 친한 이제 체육교육과 선배가 너 뭐하냐 이래가지고
저요? 몰라요? 이래가지고 그 형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아. 답답하다고 좀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네요. 이게 착하게 살아오셨나 봐요. 인생에 되게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은데, 그 체육 복전을 하면서 체육 임용을 보겠다라는 결정을 그 시점에 그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쵸. 체육 복전을 하면서 그래도 수학 임용을 볼 수도 있고 체육 임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사립이든 다른 취업이든 여러 가지 루트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체육 임용을 결심하게 된 시점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모든 사범대생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전공 교육론을 배우게 되잖아요. 수학은 수학 교육론을 배우게 되고 체육은 체육 교육론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체육 교육론 수업을 이제 전공 강의를 처음 들어가서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 체육이 학교에 왜 필요하냐 말해봐라 이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대던 시절에 저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었거든요. 체육은 학교 수업 시간에 너무 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존재였고 해서 그냥 당당하게 손들어서 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단지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은 그냥 운동시키면 되지 왜 체육이란 과목이 있냐 우리가 이걸 대학에서 왜 전공하고 공부하냐 운동 잘하면 된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멍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근데 사실 그 생각이 들고 그럼 왜 배우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좀 임용을 이제 확신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전인육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체육교육론에 그게 이제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그래서 신체, 지식 그리고 마음 이 세 개를 길러내는 거를 이제 체육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되게 약간 좀 제가 하고 싶은 그 교직관과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거다. 체육을 이제 내가 선생님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펼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인육성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보통 감동인데 보통 이제 본인이 교육과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이 임용을 이 과목으로 봐야겠다라는 선택은 본인이 그냥 그 과목이 자신 있어서 재밌어서 보통 이런 과정들로 하는데 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체육교육이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체육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체육 임용을 이제 결심하셨다는 건데 되게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 임용을 결심하고 나서 지금 그럼 5학년 1학기를 다니시고 8월에 졸업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해 임용 바로 초수로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보통 초수 임용도 힘든데 그걸 복전한 과목으로 됐다는 거는 사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말 이제 임용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긴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체육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립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바로 합격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봐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5학년 때 제일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전에 뭐 3학년 때나 4학년 때 이럴 때도 그냥 한 번씩 그냥 뭐 전공책 쓱쓱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뭔가를 이해한다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해 안 가는 개념들은 3학년, 4학년 때 좀 충분히 많이 고민하면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학년 때 뭐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은데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약간 시간 들여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딱 임용 준비하는 시즌에는 이제 외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암기 위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 전공 수업에 충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막 교수님 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전공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막 임용을 앞둔 것처럼 딸딸딸 암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셨고 임용 시즌이 되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임용을 인강이나 뭐 스터디나 뭐 노량진 학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좀 소심했어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스터디하자고 말을 못해서
일단 1차 준비는 그냥 거의 혼자서 다 했고요. 와, 그냥 네네. 인강 들으면서 인강, 하다가 네. 마지막 한 1개월 정도 남기고만 아까 그 답답해 하셨던 선배님이랑 1차 준비 했었거든요. 네네. 그분이랑만 하고 거의 다 그냥 인강 들으면서 준비했었습니다. 인강 커리큘럼 그대로 네. 따라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 임용 1차에서는 어떤 역량이 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는 이제 분들 중에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체육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체육학과에서 교직이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체육 임용이 어떤 공부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공부고 또 어떤 역량이 좀 요구되는지 혹시 생각나는 부분들만 얘기해 주세요. 뭐 조금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체육 임용은 수학 임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상으로는 제일 어려운 임용 시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문제도 네네네. 풀어봤고. 근데 체육 임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암기 수준에서 문제가 거의 많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공책 내용에서 약간 빈칸 뚫어놓은 것처럼 자 이거 뭐라고 하는 식의 암기 문제를 좀 많이 내서 대부분은 좀 암기가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암기량이 많다. 네, 그래서 암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개념을 이해 안 하면 못 푸는 20%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역학, 물리 쪽의 역학이나 아니면 생리학 같은 이과 쪽 개념들은 특히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서 본인은 또 이과였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름 자신이 있었겠네요? 이게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네.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 1, 생물 2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 쪽은 아무 이제 네. 그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수업 듣던 체육교육과 선배들이 이제 같이 역학 수업을 들을 때 야, 너 수학교육과잖아. 너 물리 잘하지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죠. 차마 수학교육과도 걷다 대고 모르죠. 네. 저 할 줄 모르는데요를 못하니까 네? 라고 하니까 야 이거 뭐야? 맨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맨날 선행을 열심히 해서 가서 이겁니다 얘기하고 그럼 형들이 이제 이과 이거 다르네. 꿀빠네 이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체육교육과 분들 중에서 한 문이과 출신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됐나요? 문과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대부분이 이제 문과로 학교를 다니시다가 예체능으로 이제 대학을 오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80% 되는 것 같고요. 정도쯤? 가끔 이제 이과 다니시는 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암기가 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이과적인 역량도 있으시고 수학이라는 것도 하시고 암기도 잘하시고 참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그게 또 합격에 이제 기반이 됐던 것 같은데 2차에서는 네. 또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요. 네. 2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2차도 이게 1차 합격 발표가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에 인천으로 보신 거죠? 네네. 인천으로 봤을 때 12월 31일 날 딱 났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원래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본 인천 인원을 싹 모집을 해요. 싹 모집을 해서 스터디 짠 사람 있냐? 이야. 짠 사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안 짠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줘요. 네. 근데 또 저는 쫄아서 그 자리 못 갔거든요. 그래서 못 갔으니까 당연히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아까 이제 가슴 탕탕 치던 선배님이 또 너 왜 안 왔냐? 제가 거길 어떻게 가요? 하니까 또 가슴 탕탕 치시고 이제 1차 끝날 때까지는 같이 해주셨고 그 선배님 1차를 또 못 붙으셨어서 그 뒤로 이제 2차는 그 1차 끝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배님들이 1차 붙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셔서 스터디 짜서 했었습니다. 되게 그래도 의리 있는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체육교육과 분들이 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범대에서 교직 복수 전공을 다른 교과 복수 전공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일단 저는 추천은 하는 바이고 그 20학점만 감당할 그 자신이 있다면은 다른 과목이 그 면접 준비 2차 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준비를 해보면 많이 느끼는 게 되게 과별로 생각이 좀 비슷하거든요. 면접 답변을 이제 다른 과랑도 스터디를 해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체육교육과끼리만 했었는데 답안이 대충 얼추 서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느껴서 다른 거랑 해봤는데 너무 기상천외한 막 답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공별로 보는 시야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싶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라도 뭐 복수 전공이 막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해보는 것도 좋겠다. 내가 이런 과목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 하면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 본인이 고3 때로 돌아간다. 네. 그럼 1번 체육교육과로 바로 진학한다. 그래서 체육 임용 준비한다. 2번 수학교육과 가서 수학을 임용 본다. 3번 지금 했던 것처럼 수학교육과 가서 복전해서 체육으로 시험 본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체육교육과 입학은 실기 때문에 왠지 못했을 것 같고 수학교육과 입학해서 똑같이 체육교육과의 길을 걷지 네. 않았을까. 아, 이게 복전이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게 그런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복전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또 임용 합격하신 스토리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부에서는 선생님의 교직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